대상포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 VARICELLA- 자스터 VGV가 원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수두를 일으키는 동일한 병원체로 수두를 앓은 후에도 체내에 남아 신경절에 잠복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피부의 발진과 물집이 나타나며 이와 함께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신경절을 따라 한쪽 신체 부위에 국한되어 발생하지만 면역이 크게 약화된 사람에서는 신경을 따라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6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발생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POSTHERPTICNEURALGIA PHN으로 인한 장기적인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어린 시절 수두를 앓은 후 이 바이러스는 신경절의 잠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어떠한 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신경을 따라 이동하고 그 결과 피부에 염증과 발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역력 저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노화는 자연적으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60세 이상의 성인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HIV 감염 환자, 장기 이식 환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등 면역 기능이 억제된 사람들도 대상포진의 위험이 큽니다. 스트레스, 만성질환, 약물치료 역시 면역력을 저하시켜 대상포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와 동일하지만 두 질환의 증상은 매우 다릅니다. 수두는 전신에 퍼진 발진과 가려움증을 특징으로 하지만 대상포진은 주로 신경절에 국한된 통증과 피부 병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처럼 대상포진의 발병 원인은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주로 면역력의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 가지 증상. 대상포진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보통 신체의 한쪽, 예를 들어 오른쪽이나 왼쪽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주로 몸통이나 얼굴 부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통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상처의 통증과는 다르며 신경성 통증으로 불립니다. 환자들은 종종 바늘로 찌르는 듯한, 칼로 베이는 듯한 또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호소합니다. 이 통증은 특정 신경을 따라 한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감각 이상입니다. 이는 피부에 약간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반대로 해당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는 등 정상과 다른 감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각 이상은 통증과 동반되거나 별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상은 피부에 군집되어 나타나는 물집, 즉 수포입니다. 이 수포는 대상포진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증상으로 신경을 따라 한쪽 피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수포가 나타나기 전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전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수포가 발생하면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이 확실해집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임상 증상, 특히 피부 병변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따라 국한된 발진과 물집은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변이 나타나면 진단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서는 피부 병변이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포액을 채취하여 바이러스를 세포 배양하거나 중화표소연쇄 반응 PCR을 통해 바이러스의 핵산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임상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진단이 어려운 경우나 입원 환자에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는 특히 민감도가 높아 혈액이나 수포액에서 바이러스 DNA를 검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면역 억제 환자나 대상포진이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 PCR 검사는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환자에서는 이러한 검사들이 비용 대비 유용성이 떨어지므로 잘 시행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의 치료는 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대상포진의 증상을 완화하고 발진의 확산을 줄이며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여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로는 아시클로버 어시클로비어, 발라사이클로버 VALACYCLOVIR, 그리고 팜시클로버 FAMCICLOVIR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발진이 나타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72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복용 기간 동안 일관되게 복용해야 하며 신체의 자연 치유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증 관리는 대상포진 치료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기 통증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일반 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할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는 신경성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바펜틴 GABAPENTIN이나 프레가발린 PREGABALIN은 신경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지속되는 경우 신경블록 또는 신경자극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통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면역억제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으로 투여될 수 있으며 국소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주로 급성기 치료에만 사용됩니다. 대상포진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대개 회복됩니다. 그러나 관리가 부족하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의 병적인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포진성 통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백신은 60세 이상의 성인에게 추천되며 이 백신은 대상포진 발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백신은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예방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경계와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발병 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은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에 대한 이해와 예방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과 면역력 관리 그리고 대상포진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